시작을 해봅시다. 우선은 채점이란 그거는 나중에 네, 해오신 분들은 잘하셨고요. 하신 분들은 나중에, 왜냐면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끝까지 설명은 해야 되니까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왜? 우리는 원래 없어요. 네. 초등부 때는 마지막 날에 뭐 해? 아, 저희 진도 나가기 바빠서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바쁘겠어. 이틀 정도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네. 자, 그래서 최대한 하는 거죠. 네. 최대한 해야지, 어떻게. 자, 우선은 뭐 여기 모른다는 거, 잘 모르겠다는 것만 먼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평면의 둘레랑 넓이 구하기. 뭘 해드릴까요? 10번이요. 11번이요.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림 모양만 좀 달라 보이지? 같은 방식이야. 또,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냐? 내가 푼 기억이 있는데, 둘 다. 11번도 한 푼 기억이 있는데? 그래, 네가 각도 잘못 봐가지고 틀렸잖아. 그죠? 네. 양원 학생, 뭐, 교재 안 가져와서 집에 갔다 온다고 10분 정도 늦었다고. 네. 잘 본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개만 하면 돼? 너나 괜찮겠어? 모른대, 왜. 그냥, 아니, 모르는 거 그냥 얘기하면 돼. 10번, 11번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이것만 해보면 돼? 알겠어. 우선 뭐 구할 때 순서를 정하셔야죠. 자, 먼저 둘레를 구하고 싶으면 둘레가 뭔지를 확인 먼저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 두 개. 여기도 4고 여기도 4니까 우선 8. 그 다음에 곡선 두 개. 자, 이걸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곡선, 2번 곡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1번 곡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을 생각하면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8이죠? 거기에 360도분의 60이다. 2번도 공식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얘는 반지름이 4죠? 각도는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나중에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건데 당연히 또 파이는 파이끼리만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신다면 이거 약분하면 6분의 1이고 또 약분하면 3분의 8이 된다. 3분의 8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도 약분하면 6분의 1이고 또 2로 약분하면 3분의 4파이 그래서 3분의 8파이랑 3분의 4파이랑 8을 더하면 되는데 8은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얘랑 더해 주시면 3분의 12파이 근데 약분해서 4파이 플러스 8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넓이 구해야 되죠. 넓이는 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야 된다. 이 모양을 생각하신다면 큰 부채꼴의 넓이는 지금 반지름 8이었으니까 제곱하면 64파이 각도도 똑같이 360도분의 90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6분의 1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약분해서 32파이 첫 번째 거 거기 두 번째 거는 네, 지금 반지름이 4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곱하면 16파이 에 6분의 1에서 약분하면 3분의 8파이 자, 3분의 32파이에서 해야 된다 그랬죠. 3분의 8파이를 3분의 24파이 네, 약분이 또 되네요. 그럼 8파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자, 되실까요? 그, 뭐가 문제예요? 공식을 못 쓰겠다? 아, 공식은 요 자리만 쓰는 거잖아요. 얘랑 얘만 대입하는 거. 그, 식을 못 외워서? 아니, 보면서 하면 되잖아, 식을. 네. 아직, 이게, 당연히 식을 외우기 어렵죠? 네. 보면서 풀다 보면 외워져요. 네. 계속 반복되니까. 네.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보면서 푸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외워지는 거야. 안 풀어야지 안 외워지는 거지.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워지는 거야. 자, 그 다음 얘도 이제 똑같죠. 근데 차이는 이쪽 각을 알아야 되는데, 네, 반대쪽 각을 알려줬습니다. 쪽의 각이 240도거든요. 이 차이뿐이 없어요. 자, 방법은 아예 똑같아.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요 호의 길이, 이게 1번, 요 호의 길이가 2번,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 두 개가 12. 자, 1번을 먼저 구하시면은, 1번은 반지름이 몇이야? 9. 그러니까는 2파이 곱하기 9에 360도분의 240. 2번은 반지름이 3이죠? 2파이 곱하기 3에 360분의 240. 자, 근데 뭐 쓰실 때 굳이 360분의 240을 막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120으로 약분이 된 거를 그냥 쓰셔도 돼요. 3분의 2. 3분. 자, 위에 걸 계산하시면 3이 약분되죠? 남은 게 2랑 3이랑 2 남았으니까 18. 밑에 있는 것도 3이 약분되죠? 2랑 2만 남았으니까 4파이. 그래서 더하시면 1번 답은 16파이 더하기 11을 더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죠? 많아요. 못 더하는데 꼭 하나의 답만 써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강박이, 네, 두 개를 쓰는 게 아니고, 아, 이것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다시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 큰 거에서 작은 거 구하시면 되니까. 큰 거는 반지름이 9여서 제곱하니까 81파이. 자, 360도분의 240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약분해서 3분의 2 그냥 방. 2번은 반지름이 3이니까 제곱하면 9파이 2. 자, 약분하면 27? 그래서 54. 얘는 약분하면 6파이. 빼면 답은 48. 법이 똑같아서요. 굳이 안 풀어도 돼요. 네, 자, không 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직선. 그러니까 둘레잖아요. 호감 구하는 게 아니라 색칠한 거에 둘레란 얘기는 여기에서 보시면 얘랑 다른 요거 포함해서 요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그걸 다 합쳐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넘어가요. 오늘 진도를 알아볼까요? 오늘 진도는 오늘도 공식 외우는 거죠. 뭐. 다 공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81까지가 숙제였었고 82 안 한다 그랬고 83으로 넘어갔죠. 자, 이제 외울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전체. 회전체라고 얘기하는 건 돌린 거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람개비?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바람개비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돌리잖아요? 이게 다 회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뭘 돌릴 거냐. 그럼 그거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이 선을 이제 기준으로, 이 선이 회전축이에요. 얘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거다. 얘를 돌리는 거다, 이 막대를. 자, 그런데 이제 돌릴 수 있는 모양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붙여놓고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붙여놓고 돌릴 수 있고, 그 모양은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원을 그려서 돌릴 수 있고, 뭐 사다리꼴을 그려서 돌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돌렸으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근데 그림을 생각보다 얘네들이 몇 개 못 그려. 아, 네. 그래서 엄청 못 그리더라고. 네. 다 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리는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쉽게 그리려면, 어차피 이거 돌 거잖아요? 응? 말해. 자, 우선 대칭을 해서 그려놔. 이해되시죠? 어차피 얘가 돌아서 이쪽으로 갈 거니까. 자, 그리고 얘 항상 시선은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깔아보는 거야. 이렇게 올려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시선을 밑에다 깔아놓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앞면만 보이겠죠? 뒷면은 안 보이겠죠? 그럼 뒷면을 점선으로 표시를 해요. 뒷면은 점선, 보이는 면은 실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제 제가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원기둥이 된다. 다음에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원뿔이 된다. 이런 식으로. 원을 회전시키면 구가 된다. 근데 구도 이렇게 그려야지 공처럼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점선, 앞에는 실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다리꼴을 회전시키면 그러면은 원뿔대가 된다.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려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근데 이제 그리는 게 꼭 요 네 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띄워놓고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면 얘도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그려보면은 뭐가 되냐면 안쪽에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길 거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길 거고 여기 있는 부분은 점선이고 속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속 안에 있어서 점선이고 안쪽 밑에는 다 점선이고 안쪽 뒤에가 이렇게 모양이 보이시죠? 그러면 두루마리 모양이 나와요. 가운데 구멍 뚫린.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다. 내가 얘를 그리고 싶, 네, 얘를 돌리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죠. 어? 얘 도넛 모양이 나와. 얘를 그리면 도넛 모양이 나고,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선이 이쪽에서 쭉 이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모양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걸 표시를 했지만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동그라미 두 개는. 그래야지 도넛처럼 보이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은, 자, 어떤 모양이 되냐면, 위에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고, 안쪽이 안 보여요. 여기가 점선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똑같이 위에가 안 보이고, 앞에가 보이는 원기둥에서 원뿔을 제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니네가 머릿속으로 좀 상상할 수 있냐. 네, 그런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뭐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만 하시면. 그런데 이제 처음 그리면 이제 잘 못 그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회전체냐 아니냐 그거 구분해라. 그럼 당연히 1번은 아니죠. 회전체가 되려면 곡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고 2번은 됐죠. 어떻게 돌린 거예요? 요걸 돌린 거예요. 요거 돌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방금 했으니까 맞겠죠? 4번은 곡면이 없죠? 5번은 맞겠죠? 6번은 곡면이 없죠. 얘 어떻게 돌린 거야? 선이 있으면 삼각형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래서 어떻게 돌렸는지 항상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옆에는 이제 그리는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려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 다 그려봐라. 네, 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그려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회전체의 성질 이제 얘기할게요. 이게 언제 오냐 싶으면 지났는데 자, 회전체의 성질은 아까 이렇게 돌렸잖아요? 네, 그걸 이제 칼 가지고 자른다. 잘랐을 때 그 잘린 면이 무슨 모양이냐.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로 자르게 한 거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라고 얘기해요. 회전축이 얘니까 얘한테 수직이게 자르는 거예요. 기준을 회전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전축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르는 거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 회전축을 진하게 자른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회전축을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건 굳이 외울 게 없어요. 어떤 도형을 자르든 회전축이라는 거는 단면은 가로로 자르면 무조건 다 원이에요. 원 아니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로로 이렇게 선을 그어. 네? 근데 이제 세로로 자를 때는 모양이 이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자를 때는 원기둥을 자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대칭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입체처럼 그렸지만 그냥 이렇게 선 그리면 축을 기준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기 전 모양으로 회전시키기 전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다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도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잘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얘기합니다. 좀 더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원뿔대를 그려놨어요. 근데 원뿔대를 자르는 모양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진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서 자 얘를 내가 이렇게 잘랐다. 비스만 그러면은 무슨 모양이 나오게 되면 처음 모양이 나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를 여기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라. 그러면은 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뒷면은 평면이 뭐 이런 식으로도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자, 뭐 그런 겁니다. 어렵진 않죠? 내용이. 이거는 그냥 자르기만 합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내가 또 잘라봐라. 뭐 내용이 다예요. 빨리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도 나왔어요. 자, 전개도라고 얘기하는 건 펼쳤을 때, 네, 공기둥이 이 모양이다. 원뿔이 이 모양이다. 이 모양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뿔 때는 펼치면 이렇게. 자, 원뿔대를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거 안 돼요. 원이 있으면 곡선이어야 돼. 얘랑 어차피
이 입체도형 겨냥도로 만들면 얘랑 만나는 게 어차피 얘잖아. 그러니까 꺾여 있는 요 모양이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점. 꺾여 있는 요 모양이어야 된다. 당연히 그러니까 얘도 이 원의 둘레가 뭐냐 그러면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랑 무조건 같아. 둘레가 뭐냐면 어차피 얘가 그대로 불러서 얘가 된 거야. 만났기 때문에 입체도 있고 길이가 서로 딱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림 모양이랑 그게 다예요. 네. 여기도 할 얘기가 없어요. 자,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허니가 아직 안 왔으니까 우선 풀고 좀 이따가 허니 오면 또 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8번 잠깐 보시면요. 얘 이름이 뭐죠? 얘 이름 뭐야? 오선. 부채꼴의 반지름은 모선이다. 그 다음에 요게 원의 둘레랑 아까 같다 그랬으니까 밑면의 둘레.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4였으니까 8파이. 얘는 모선이니까 10. 4, 네, 10. 네. 네. 이거는, 자, 무엇이 헷갈리시나요? 첫 번째 왼쪽 메모는 뭐 들어가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파이가 들어가면 안 되죠.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호가 18이잖아? 18파이? 그러면 이거의 반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9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얘는 지름이죠? 얘는 두 배니, 얘가 18이죠? 네. 그리고 여기는 15죠? 오케이? 무엇이 헷갈리시나요? 모선. 얘가 모선이죠. 그게 직선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5. 이해돼요? 위에 반지름 3이 얘잖아요. 그럼 얘가 반지름인 걸 알았으면 우리는 원의 둘레를 구하면 얘 3인 거 아니까 원의 둘레가 6파이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이제 필요한데 얘도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요거 봐야 밑에를 봐야 되는 거야. 밑에 반지름이 6이었어. 그러면 이 원의 둘레가 2호니까 얘가 10. 되시나요?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합시다. 89페이지는 테스트.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쭉 계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건너기 붙고. 뭐, 근데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공식 외워라. 이 얘기입니다. 그림 모양에 맞춰서, 네, 건널비 구하는 식, 높이 구하는 식을 다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기둥일 때,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죠? 똑같잖아요. 밑넓이가 두 개니까 밑넓이 곱하기 2 곱하기 옆넓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예요? 밑넓이가 원이니까,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을 우린 배웠으니까 밑넓이를 파이 r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죠.
옆 넓이는 뭐라 그랬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가로가 원의 둘레였죠.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 그래서 2파이 r에다 곱하기 높이다. 이게 세로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외워라. 얘 곱하면 2파이 r 제곱 플러스 2파이 r h 이렇게 이제 외워서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얘가 공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건널비지만 부피 구하라고도 하겠죠? 그럼 부피는 그냥 뭐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그러니까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높이가 h니까 또 다 이렇게 문자 붙였으면 이제 곱하기인 거야. 아직 문자식을 안 배웠지만 사이에 다 곱하기가 있는 거야. 아직 문자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파이 r 제곱 h가 부피 구하는 식. 우리는 부피를 V라고 이렇게 V는 볼륨의 약 이렇게 V라고 쓰는 거예요. 건널비는 S라고 우리가 계속 썼죠. 스퀘어의 약. 자, 그래서 공식 두 개 알고 공식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따로 각자 밑넓이 따로 옆넓이 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건널비를 구하시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크게 막 설명할 거 없고 각자 그냥 하나씩 풀어보는 거 공식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모양이 다 다르죠, 지금? 네. 다 다르게 구하셔야 돼요. 아, 요거 하나 풀어줘야 돼요. 15번이나 16번을 하나 풀어야 됩니다. 아, 14번. 14번, 16번 하나 풀게요. 13번은 안 할게요. 왜냐면 13번은 각자 면을 다 구하는 거예요. 면이 다 보이죠? 하나하나씩. 네, 자, 면을 하나하나씩. 요거는 하나하나씩 그냥 다 구하는 거야. 방법이 없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는 13번은 얘기할 게 없어. 어차피 면마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14번 같은 경우에서 지금 건널비를 구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자, 그러면은 얘는 뭐 밑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밑넓이가 근데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넓이 나타낼 수 있는 게 반지름이 2여서 원의 넓이가 4파인데 그거의 반이니까 나누기 해야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지금 2파이야. 근데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서 밑넓이가 4파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얘랑 합치면 원 하나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밑넓이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가 또 문제냐면 이렇게 곡면이 옆넓이를 보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면이 하나가 있고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면이 하나가 있네. 따로따로 구해요. 자, 곡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호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이 호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반원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또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간단하게. 반지름 곱하기 파이. 기억나요? 지름 곱하기 파이 하면 반원일 때 호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파이고요. 얘가 10이니까 곡면은 2파이 곱하기 10이어서 20파이. 앞면은 4죠? 가로가? 세로가 10이니까 40. 그러니까 밑넓이 구했고 옆넓이 곡면 따로 단면 따로 구했어. 근데 얘는 똑같은 파이니까 더해야죠. 답이 24파이 플러스 4. 그러니까 조금 건너비 구하는 게 어렵죠. 상면 따로, 곡면 따로 옆넓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밑면 모양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16번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16번은 부채꼴이 보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반지름이 3이니까 제곱하면 9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120.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약분하니까 3파이가 됐죠?
요거 하나가 3파이죠? 그러니까 위에 아래 합치면 6파이에요. 3파이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밑면 2개. 밑면 2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이 중요한 거죠. 옆면이 단면이 보이죠, 지금? 3 곱하기 7이죠? 근데 여기 면 하나 더 있죠? 곱하기 해야죠. 똑같은 넓이일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단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면만 구하면 되죠. 호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호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해야 되니까 호의 길이가 그럼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3. 자, 곱하기 360도분의 120을 해야지 이게 이 호의 길이고, 높이가 7이니까 7을 곱하면 이게 공면의 연넓이. 항상 단면 따로 공면 따로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도 약분하면 3이니까 또 얘랑 약분하면 2파이 곱하기 7이어서 14파이. 얘는 아까 6파이. 그리고 얘는 42. 그래서 답이 파이 플러스 4. 되겠죠. 네. 또 제가 쓸거 얘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공식이죠. 공면이 좀 중요하죠, 지금. 공면은 밑면의 호다. 이게 가로에 가로가 되고, 높이가 세로다. 공면도 어차피 펼치면 직사각형이다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건널비가 어려운 거야. 부피는 쉬워. 부피는 쉬워요. 건널비가 어려워. 부피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아까 얘기한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 그랬잖아. 그게 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부피는 어렵지 않아. 근데 아까 건널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단면도 있고 곡면도 있고 다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부피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4번만 그냥 하나 하고 가면 얘 밑넓이가 뭐야? 얘 제곱한 거에 파이니까 16파이. 높이가 7이고 그래서 16파이 곱하기 7 해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곱하면 몇이냐? 112파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좀 별거 없어. 얘는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모양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뭐 12번 같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얘가 밑면인 거야. 얘가 높인 거죠. 넘어져 있다고 해서 밑면이 여기 있는 이게 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세워라, 얘네가. 그러면은 기둥이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밑넓이가 5 더하기 8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밑넓이고, 높이가 11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네, 이거 더하니까 몇이야? 13 곱하기 얘랑 하면 22? 이렇게 돼요. 13 곱하기 22를 하셔라. 자, 그러면은 뭐야? 26이니까 286. 그냥 곱하기를 잘 해야겠죠? 자, 곱하기만 나올 테니까. 괜찮으신 거죠? 자, 부피, 뭐 똑같으면 아까 모양이잖아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원기둥을 구해. 그리고 나누기 하면 돼. 절반이잖아. 그냥 원기둥 부피 구하시고, 나누기 하면 부피는 어렵지 않아. 자, 얘도 마찬가지죠. 원기둥을 구해. 네. 근데 여기가 몇이야? 72도잖아요. 그러니까 원기둥을 구하시고, 얘 원기둥을 먼저 구해볼게요. 반지름이 오니까 25파이야.
뭐 처음부터 구하셔도 되겠죠.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차피 높이 구하는 거니까 밑넓이는 25파이에다가 뭐 360도분의 72 이거를 해주시고 그냥 높이 곱하면 돼요. 얘는 별거 없다. 옆에 9번 같은 것도 나옵니다. 9번은 보시면 얘가 밑넓이죠? 근데 지금 이 모양이 그냥 사각형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잘라서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잘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따로 이쪽 따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은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고 2번은 5 곱하기 6 곱하기 2. 그래서 더해야지 밑넓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 곱하기 8을 해주면 그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얘기를 해봤어요. 16번은 따로따로 구하시면 돼요. 요런 게 건넓이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부피여서 지금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자, 이거 건넓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부피는 쉬워요. 그냥 요거 따로 구하고 요거 따로 구하고 더하면 돼. 부피는 어렵지 않아. 네. 원기둥 2개 구하면 돼. 건넓이. 문제는 안 나왔지만 건넓이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문제랑 상관없이. 얘 건넓이를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구해야 될 거를 정해. 밑넓이 구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구해야 되죠. 여기도 구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근데 건널비에서 보면 얘랑 얘랑 합치면 원하나요? 얘를 쭉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어차피 얘랑 얘랑 합친 게 원하나요? 그러니까는 밑넓이는 얘 두 개 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옆넓이만 얘 따로 구하면 돼요. 머리를 좀 숙여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얘 다시 구해야 되잖아. 얘는 원래 구하려면 얘에서 이 조그만 거 뺐어야 되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다시 얘를 더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25파이니까 얘랑 얘랑 합친 것도 25파이니까 밑넓이 두 개는 지금 50파이라는 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 얘를 먼저 구하고 싶으면 둘레가 10파이죠? 5니까 반지름이. 그래서 10파이 곱하기 7에서 70파이고, 얘 옆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둘레가 반지름이 2여서 4파이죠? 그리고 3을 곱한 거니까 12파이. 그래서 건널비는 하면 30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건널비 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넘어가 볼게요. 제가 특별한 유형만 얘기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곤란에 빠뜨린. 네. 뚫었어. 자, 이제 구멍 뚫었어요. 자, 여기. 자, 구멍 뚫은 거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이렇게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할 거냐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생각해요. 밑넓이를 먼저 구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밑넓이는 큰 거에서 구멍 뚫린 거 빼야죠. 여기 구멍 뚫렸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큰 넓이가 6 곱하기 6이어서 36이고, 작은 넓이가 2 곱하기 2여서 4니까, 밑넓이는 32라는 거라. 근데 이거 이따가 곱하기 2 해야겠죠? 두 개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는 또 옆넓이. 옆넓이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요 앞에 보이는 요 옆넓이가 있잖아요. 겉에 보이는 네, 4개가 그거 구하시면 돼요. 옆넓이 구하는 식 기억해요?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에 6이 곱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도 6이고 세로도 6이고 가로도 6이고 세로도 6이니까 6이 4개 있으니까 24겠죠? 둘레가 24 곱하기 8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뚫리면 이 안쪽에도 건너야 돼. 뚫려있는. 얘도 구해야 돼.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얘는 둘레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8이겠죠? 8 곱하기 또 높인 8을 하셔서 더하셔야 됩니다.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이런 식으로. 좀 영혼이 나가는 표정들을 하고 계셔서 이해되고 있어요? 72 더하기 64 더하기 얘는 곱하면 몇이냐? 곱하기 192. 그래서 다 더하면 8에다가 25에 328? 네, 네, 그러세요. 네, 자, 네. 쓰는 게 더 어렵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안쪽도 건널비라는 거 풀려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깥쪽 건널비가 따로 있는 거고, 안쪽 건널비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부피는 상관없어요. 네, 부피는 그냥 이 큰 거에서, 큰 거의 부피를 구해서, 뚫려 있는 거의 부피를 구해서, 그냥 빼면 돼요. 그러니까 부피는 쉬워요. 생각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 전체에서 뚫린 걸 빼라. 이건 부피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건널비가 문제인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자,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 6번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6번에 나와 있는 것도 뚫렸어요. 자, 그러면 민넓이는 직사각형에서 지금 원을 뺀 거죠. 직사각형이 9 곱하기 6이에요. 54네요. 원은 반지름이 이었으니까 4파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얘도 두 개 있겠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곱하기 2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민넓이라 그러면 얘를 써야 돼. 얘가 민넓이니까. 뺀 게 민넓이니까. 이게 1번 답이야. 자, 근데 이제 이따가 그거뿐만 안 돼. 이게 붙이네. 잠깐. 나 건넓이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할게요. 네, 자, 네. 요거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무튼 민넓이가 이거였어요. 높이가 6이니까 높이는 6이고.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54 마이너스 4파이에 6을 곱해라. 이게 부피라고요. 부피는 쉬워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곱해주시면 320 맞나? 320? 324? 324 마이너스 24. 부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잘못 봤어, 문제를. 자, 건널비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도 뭐 똑같죠? 민넓이가 지금, 얘 방식을 생각하니까 민넓이는 똑같으니까, 부피든 건널비. 곱하면 57에 35 빼기 4파이에요. 자, 이게 민넓이야. 자, 그러니까 민넓이 구하라 그러면 두 개를 다 구하면 안 돼요. 하나만 쓰는 거야. 건넓이 구할 때만 민넓이에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건넓이 구할 때는 35 빼기 4파이에 곱하기 2가 이제 민넓이죠. 자, 이제 옆넓이 구해야 되잖아요. 넓이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앞에 보이는 직사각형 4개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5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7이죠. 그럼 몇이야? 24죠. 그러면 24 곱하기 높이 8의 평면, 옆면에서 평면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안쪽에 있는 거는 원의 둘레 곱하기 높이죠. 원의 둘레가 4파이니까 4파이 곱하기 8. 그러니까 옆넓이는 더하기 얘랑 얘 곱하면 32파이에 이렇게 곱하면
야, 16에 48에 192.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이렇게 한 번씩 곱해야죠. 분배 법칙이니까. 70 마이너스 8파이 더하기 32파이 더하기 192. 그래서 빼면 24파이 플러스 몇이야? 262.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단위도 생각하셔야죠. 얘는 제곱 센티미터고, 아까 옆에 있는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근데 보시면 가로를 이렇게 썼었어. 왜냐면 이 제곱 센티미터 붙이면 얘만 붙이는 거예요. 260만 여기다 붙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가로를 쳐셔야 돼요.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원뿔도 해야 되고, 원뿔 때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아직 세 개의 도형이 더 남았거든요. 네, 그 세 개의 도형도 다 뭐가 있겠어요? 건널비 부피가 있겠죠? 그러니까 총 6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공식 외워야 될 게. 자, 그것만 빨리 하면 돼요. 그래야지, 뭐, 너는 뭐, 없겠지. 다른 애들이니까. 시간 많이 드릴 거예요. 책 검사를 언제 맡으면 좋겠냐는 니네랑 좀 상의해서 정할 거예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맡아라,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니, 뭐, 2월 첫째 주에 해도 돼요. 시간이 필요하잖아. 빨리 맡을 사람은 빨리 맡으세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맡을 사람은 빨리 맡으면 되고, 날짜를 정해보자고요. 그 커트라인이 있어야 돼. 그때까지. 그러면, 너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애들 또 모르니까, 이따가 정해보자고요. 자, 이제, 안 끝났어. 풀의 건널비 넘어갑니다. 자, 풀의 건널비는, 얘는 그래도 좀 쉬워요. 건널비 중에서 그래도 뿔이 쉬워. 건널비 중에. 아까, 원기둥 뚫린 게 더 어려운 거야. 얘가 좀 더 쉬워요. 자, 얘는 공식을 외우시면 되는데, 당연히 건널비니까. 민널비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어디니까 파이 r 제곱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널비에다가 옆넓이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네. 옆넓이 구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면에 반지름이 있죠? 그리고 여기 모선이 있죠? 그냥 그거 곱하고 파이, 이게 공식이에요. 밑면에 반지름이랑 모선 곱하고 파이만 붙이면 그게 없네. 어렵지 않아. 여기가 오히려 나. 요건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거는 원뿔 때가 어려워. 네, 얘는 쉬운데. 볼 때가 어려워. 자, 그래서 옆넓이 구하는 식이 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lr 이렇게 얘기해요. 이 l이 5선이에요. 이 r이 뒷면의 반지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볼게요. 자, 얘를 구할 거야. 옆넓이를. 그럼 밑넓이가 몇이야? 36파이예요. 제곱이니까. 됐죠? 옆넓이는 얘랑 곱하면 뭐야? 6팔에 48이죠? 네, 48파이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84파이가 답이에요. 이게 끝이야. 자, 식 쓸까요? 얘는 6이겠죠? 그래서 36파이 쓰면 되죠? 요렇게 하지 마세요. 비추. 네, 자, 네. 이렇게 하는 거. 방금 얘기한 뒷면의 반대. 곱하기 뭐고? 간단하겠어요. 6 곱하기 8 곱하기 8. 몰라. 이렇게 쓰면 니네만 헷갈려. 하지 마. 그래서 여기가 36파이고,
얘가 48파이여서 84파이. 그 방식은 절대 따라하지 마죠. 응?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요. 우리 앞에서 이거 기억나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너 이거 부채꼴 각도 없을 때 넓이 구하했던 식 기억나요? 각도 안 알려줬을 때 부채꼴을 넓이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2분의 1 RL이라는. 이거 기억날까? 네. 근데 이거랑 헷갈려요. 왜냐면 여기도 L이고 여기도 L이잖아요. 방금 요 공식도 가리켜는 게 달라. 여기에 L은 호야. 평면일 때 L. 입체 도형일 때 L은 모선이야. 다른 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 마라. 얘네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는 게 아니야. L이 용어가 달라서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꼭 인면의 반지름 곱하기 모선으로 하셔야 돼요. 입체 도형. 그렇게 하시는 게 쉬워요. 자, 뭐,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사용해. 그런 거는 안 해도 되죠? 실버, 이거 그냥 다 각자 구하는 거야. 건너비 이런 거는. 그냥 하나하나씩 다 구하는 거야. 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저런 것들은 빠른 요령이나 그런 게 있다. 그냥 각자 구해서 계산해라. 당연히 옆면의 모양이 똑같으면 그냥 곱하기 다 하시면 되겠죠. 네, 그것뿐이 없어. 옆면의 모양이 다르면 그냥 다 각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할 얘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얘기를 해야 되네. 11번. 자,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널비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는 입체 도형이었어. 그러니까 쉬웠죠. 공식만 딱 알면 끝났어. 근데 이제 얘는 전개도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잖아. 전향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근데 지금 보니까 누굴 몰라. 얘 모선은 10이라는 게 보이죠. 반지름을 알아야지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죠? 네, 반지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반지름을 구해야 된다. 근데 반지름을 어떻게 구했냐,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하는 식으로 구해야 된다. 이 부채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식. 얘가 반지름인 거죠, 이제. 요것만 봤을 때. 부채로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는, 얘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2니까 2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10. 그래서 약분하니까 4죠? 또 약분하니까 6파이. 얘가 6파이야. 근데 이게 원의 둘레가 그럼 6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럼 이제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죠? 아까처럼 밑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 옆넓이는 3 곱하기 12 곱하기 파이니까 36파이. 더하니까 45파이가 건널비가. 그게 좀 어렵죠. 경계도가 있을 때 이렇게 구하셔야. 그러니까 앞에 배운 게 있어야 돼요. 부채꼴 넓이랑 호의 길이를. 그걸 구하는 방식을 계속 알고 계셔야지 여기도 부채꼴이 나오니까 사용하실 수가. 자, 그 다음 뿔의 부피. 자,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식은 이거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원기둥 부피는 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나누기 3만 하시면 그냥 원기둥 부피에 나누기. 뿔은 무조건 어떤 뿔이든 똑같아. 뿔은 어떤 뿔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구하시고 밑면의 모양이 요런 거여도 상관없어. 얘 전체에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사각뿔은 무조건 나누기 4.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원기둥을 구하든 각기둥을 구하든
전체 부피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3만 하시면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따로 얘기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계속 부피만 쉽죠. 부피는 그냥 간단간단해요. 건널비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 얘기가 없어. 아, 그 얘기를 해야 돼. 해야 돼. 13, 13. 자, 13번이 좀 중요한데요. 14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각자 구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3개. 부피 구하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자, 얘도 어차피 각자 구하면 돼요. 지금 원뿔이 2개 보이시죠? 네. 원뿔이 2개 보이시죠? 근데, 이 모양을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원래대로 생각하면 민너비가 36파이잖아요? 높이가 6이고 내가 나누기 3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게 위쪽이었어요. 위쪽의 부피. 밑에 쪽 원뿔은 당연히 민너비는 36파일 거고, 높이가 8이고, 3분의 1 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1학기. 얘랑 더하면 답이거든요. 전체 부피는. 근데, 이거를 배운 거를 이제 생각하시니까, 왜 없지? 공통인 게 보이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남은 게 얘죠? 더할 수 있어. 그러면 12파이 곱하기 얘는 14.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식을 이걸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식은 윗넓이는 36파이가 똑같은데 높이가 그냥 14인 거야. 그리고 뿌리니까 3분의 1 한 거야. 이렇게 사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신경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2 곱하기 14 하면 몇이냐? 4, 1, 2, 168, 4, 2. 어? 정원이 인상 쓰시고 아, 요거 이제 어려운 거 나왔어. 꿀대. 꿀대 건널비는요, 음, 각자 구해야 돼. 6개면. 자, 보세요. 공식이 따로 없죠? 지금, 네. 보이시죠? 네, 공식이 따로 없어요. 네. 다 각자 구해. 자,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할 얘기가 없어. 그냥 하나하나씩 갖고 가시면. 자, 딱 나겠죠? 네.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그건 있죠? 아, 얘는 그래도 옆면의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구하고 곱하기 다 한 거야. 근데 옆면의 모양이 다르면 다 각자 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푸시는 거고, 할 얘기 없거든. 중요한 건 이제, 원뿔 때 옆 넓이. 자, 요게 중요해요. 자, 얘는 밑넓이는 그냥 보이니까, 얘 따로 구하면 돼요. 얘는 반지름이니까, 이 조그만 거는 밑넓이가 4파이. 큰 거는 얘 제곱하니까 16이니까 16파이. 밑넓이 끝났어. 그거는 이제 겉넓이로 끝났고, 옆넓이가 필요하죠. 옆넓이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질문했던 거 기억나요? 꼴? 요 모양? 오늘 시작하자마자 첫 문제가 이거였잖아. 오늘 시작하자마자 첫 문제 설명한 게 이거잖아. 네. 아까 얘기한 120도 아니고 240도 기억 안 나요? 아, 그 반대 갖고 왔던 거? 지금 얘가 이제 옆넓이가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사용해야 돼. 아까 맨 처음에 첫 문제 풀었던 거. 네,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렵죠. 이렇게 하면 풀려요. 네, 풀리긴 하는데 우리는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얘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점선이잖아요, 위에가. 자른 거잖아. 또 있다고 생각해.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 원뿔 옆넓이에서 점선 원뿔의 옆넓이 뺀 거잖아. 간단하게 생각하면. 옆넓이는. 근데 전체 원뿔의 옆넓이가 뭐였어요? 지금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뭐였냐면, 반지름 곱하기 모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구해. 이 원뿔의 옆넓이. 거기에서 조그만 원뿔의 옆넓이를 빼면 돼. 그럼 4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옆넓이는 40파이야. 요 조그만 거는 2 곱하기 5예요. 그러니까 얘는 10파이야. 그러니까 옆넓이가 30파이. 자, 윗넓이 따로 구했고, 옆넓이 따로 구했고. 더하니까 답은 50. 그렇죠? 옆넓이 요걸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옆넓이는 원뿔 전체 옆넓이에서 네, 잘려있는 원뿔 옆넓이를 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식이 따로 없어요. 아까 거 원뿔 공식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원뿔의 건널비. 그러니까 공식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겠죠. 부피는 전체 원뿔의 부피에서 잘린 원뿔의 부피를 그냥 빼면 돼요. 틀릴 거 없어. 전체 부피 구한다. 잘려 있으면 잘린 거 따로 구해서 빼면 돼요. 그래서 얘는 크게 얘기할 게 없다. 자, 얘도 4번을 얘기하면 전체 원뿔의 부피가 뭐예요? 밑넓이가 얘가 반지름이 10이니까 제곱하면 144파이. 제가 더 크네. 높이가 지금 10이에요. 뿔이니까 무조건 3분의 1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썼어요. 자, 위에 있는 원뿔 점선을 빼야 된다 그랬죠? 얘 밑넓이가 36파이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절반이니까 5예요. 그리고 3분의 1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계산해서 빼면 돼요. 부피는 뭐 할 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까요? 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몇이야? 계산하기 싫어지네. 약분도 안 돼? 약분은 되는구나. 자, 약분은 되네요. 자, 얘랑 걔랑 약분했어요. 네, 그러면 밑에는 60파이. 그 다음 위에도 약분했어요. 3으로 나누니까 몇이야? 48파이. 곱하기 10도 안 했고. 48파이. 곱하기 10에 480파이. 네, 그래서 빼면 답이 420파이. 간 넣기는 안 할게요. 네, 여기 써 있는 거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9 남았어.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뭐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외워. 공식은. 설명할 건 따로 없어. 건널비 구하는 식이 4파이야, 지금. 그냥 외우시면 돼. 이건 따로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왜 이렇게 됐냐, 막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 뭐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도 돼요. 저거 왜 그렇게 됐냐 설명하라고 안 해. 그러니까는 건널비 구하는 식은 4파이의 제곱으로 외우셔. 자, 부피 구하는 식도 설명할 건 없어. 3분의 4파이의 세제곱으로 외우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냐면 여기서 이제 외울 건 외우셔야 되는데 보나 는 근데 이제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 우리가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원기둥이잖아.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가 원뿔이 있어. 그리고 요 안에 구도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세 개의 부피는 관계가 있어. 원뿔이랑 구랑 원기둥은 비비가 1대 대 3이에요. 1대 2.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요거를 뭐라고 할까? 6이라고 할게요. 얘를 제가 반지름을 6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높이가 얘가 6이고 얘도 6일 거니까 12일 거예요. 딱 이렇게 맞게 들어가 있죠. 왜냐면 9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12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원기둥의 부피가 제일 만만하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36파이가 밑넓이고 높이가 12를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뿔은 얘한테 뭐 하면 된다 그랬어? 나누기 3만 하면 된다 그랬어. 기억나시죠? 얘를 나누기 3 한 게 얘인 거야. 왜 나누기 3에서 부피가 3배 차이 나기 때문에. 3배 차이 나서 나누기 3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는 36파이에다가 곱하기 12에다가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그럼 보시면 9는 원뿔의 2배죠. 그러면 이제 9는 얘한테 2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피 공식을 모르더라. 그걸 못 외웠더라. 원기둥만 구할 수 있으면 한마디로 원기둥에다가 3분의 2 곱하면 무조건 나누기 3하고 곱하기 2 했잖아요. 네. 원기둥에 3분의 1을 곱하면 그냥 9에 붙여서 3분의 1을 곱하면 원뿔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좀 구하기가 쉬운 게 많아요. 계산을 하실 때. 그래서 조금만 좀 알아두시면 된다. 하면 끝. 풀어라. 네, 자. 설명은 끝났어요. 네, 이제 이 겁나게 많은 문제를 푸실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102까지 하고 저한테 검사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강이 끝입니다. 얘도요.